오늘의 쌤을 파헤친다. 본명 이수영, 1936년 4월 28일 사남 사녀 집안 8남매의 막내딸로 출생하셨고요. 소학교 2학년 때 일제강점기에서 해방, 전교 1등을 다투는 수대로 성장, 명문 중에 명문, 경기여 중에 합격했지만 입학 20일 만에 6.25 전쟁이 발발. 피난 생활 끝에 다시 학업에 몰두해 서울대 법대 입학. 와, 피난 중에도 서울대 법대에 입학할 수가 있었군요. 그런데 사법고시는 아쉽게 떨어지고 1964년 언론사에 입사. 이후 17년간 경제전문기자로 활동합니다. 그런데 기자 생활하면서 돼지를 키우는 투잡을 몰래 뛰시다가요. 1984년 신문사를 박차고 나와서 본격적으로 목장을 운영. 그렇게 번 쌈짓돈으로 1988년 부동산 전문기업을 설립해 큰 돈을 모아 끌어모으십니다. 그렇게 번 80억 원을 2012년 카이스트에 전격 기부. 와, 카이스트 발전재단 이사장으로 임명되고요. 그리고 2020년 현재 무려 676억 원을 더 출연해 이수영 과학교육재단 설립을 추진 중인 분이 바로 오늘 나와 계신 이분입니다. 일단 기부를 하시는 것도 대단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뭐가 너무 많아서 어디부터 여쭤봐야 될지도 모르겠는 그런 상황이에요. 또 어떻게 된 게 또 뭐 법대 쪽을 하시다가 갑자기 또 돼지정장으로 이게 일 종류가 완전히 달라. 근데 돼지정장 얘기가 딱 나오는데 화면이 갑자기 저를 비추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기분 탓입니다. 그런 것 같은데. 네, 어쨌든 뭐 지금 말씀만 들어봐도 대하 소설 한 편을 들은 것 같다. 이런 줄거리를 들은 것 같은 그런 기분인데 오늘 선생님께 들어볼 이야기가 바로 인생과 돈 이야기거든요. 주위의 어려운 이웃을 돕는 공부하는 학생을 위해 내놓은 수천만 원을 놓고 사라지는 1억 원의 재산을 기부했습니다. 선생님, 먼저 우리 이 사진을 먼저 좀 볼까요? 사진 보여주시죠. 어머나. 지금 이병철 회장, 정주영 회장 사이에 계신 분이 지금 선생님이신 거죠? 저건 언제 때 사진이신 거예요? 저게 80년 6월 달쯤 돼요. 80년. 내가 서울경제 기자로 있으면서 전날이 뭐냐면 이병철 씨가 전국경제인연합회에서 스피치를 했어요. 자기 인생길을. 그랬을 적에 이제 우리 기자들이 가서 취재를 하고 이제 기념사진을 저렇게 재벌 총수들이 찍는데 갑자기 이병철 회장이 이수영 기자님 일이 나와서 우리하고 사진 찍어. 갑자기 어깨동무를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조금 약간 몸을 빼는 것 같은 인상이 안 들어요? 굉장히 불편해 보이세요. 네, 어색해서. 이병철 회장님이 친한 척 하셨네. 아니, 이병철 회장님은 한국 기자들을 만나지 않으셨어요. 특히 남자 기자들은 이렇게 접근을 못했어요. 네. 근데 우리 데스크에서, 서울경제 데스크에서 뭐를 해오려냐면 이병철 회장이 가지고 있는 골동품을 좀 취재했으면 경제신문이니까 좋잖아요. 그리고 그게 아무한테도 알려지지 않은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걸 취재해오라고 했어요. 당시로는 특종 같은 거네요, 하게 되면. 그렇죠. 그런데 이병철 회장님은 제가 처음 뵈러 갔을 적에 나를 쳐다보는 눈이 이거 내가 잘못 짚은 거 아닌가 하는 의심이 눈초리가 있었어. 그럴 수 있죠. 그래서 그 양반 눈빛은 굉장히 안강이 세요. 그러니까 맹수가 뭐 토끼나 뭐를 잡아다 놓고 이렇게 노려보는 그런 실감 가죠. 그런 눈빛이야. 그래서 이제 나는 그거 무시하고 이제 말을 걸었지. 그다음에 취재를 이제 진행하면서 했더니 조금 있다가 그건 순간적이야. 이병철 회장이 나를 바라보는 시선은 우리 아버지가 나를 바라보는 시선이야. 어느 순간에. 그런 평가하신 거 아니에요? 진짜 해제됐다 이거 말씀하시는 거죠? 되게 친화력이 좋으셨나 봐요. 네? 되게 친화력이 좋으셨나 봐요. 내가? 네. 거짓말 하지 않고 또 나도 좀 사교적이에요. 그리고
뭐 사근사근하고 그러니까 좋아져. 그때는 젊었으니까. 그때 사진 보니까 정말 되게 이렇게 서글서글해. 보시고 서글서글 이렇게. 어른들 말씀대로. 그때도 고시 떨어져가지고 살이 쪄가지고 이쁘지가 않았지. 지금하고 또 느낌이 다르실 때인 것 같아요. 근데 아까는 그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셨다고 했는데 왜 법 쪽에는 안 계시고 왜 기자로 가셨는가 그것도 좀 궁금하네요. 그러게. 여자들이 고시 합격하기에는 환경이 좋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 해에 그냥 굉장히 더웠어요. 그리고 이 낮에 보면 말이야 땅에서 말이야 수증기가 올라오는 헤일 비슷한 거가 있고 그랬어요. 아지랭이 막 이런 거. 뭐 이 아지랑이 비슷한 게 막 뜨고 막 그랬는데 남자들은 말이야 우통 다 벗고 나닌 것도 벗어 던지고 이 빤스만 입고 고시 공부를 하는데 나는 웃도리도 못 벗고 뭐 브라자만 차고 일할 수도 없고 당시 치마 벗고 에어컨이 일할 수도 없으니까 없잖아. 에어컨이 잘 돼 있지 않았잖아요. 에어컨이 예전에는 없었어. 냉난방이 에어컨이 뭐야 선풍기도 없는 제대로 데인데 없었던. 그래가지고 공부한 지 보름도 안 돼서 그냥 여기가 땀띠가 나고 말이야 땀이 흐르고 말이야 그러더라고. 몸이 성한 곳이 없으셨겠어요. 그랬어요. 아주 고생 많이 했어요. 그런데 고시까지 떨어졌으니까 그 스트레스가 얼마나 심했겠어요. 선생님 그때 지금 얘기 들어보니까 선풍기도 없던 시절이라 그러니까 네, 선풍기 없었어요. 제가 그 시절을 잘 알지는 못하지만 그때는 되게 여자들이 학교 가기도 힘들었던 시절 아닌가요? 우리 아버지는 충청도 양반이에요. 그래서 여자들은 저 숟갈 10개만 실수하고 그러면 시집 가서 배틀 짜고 배 짜고 밥 짓고 그것만 하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사람이었어. 그리고 그렇게 전통적으로 내려왔고. 근데 이제 어느 친구를 만났더니 여교사를 둔 딸을 가진 부모를 만났어요. 거기서 우리 아버지가 아주 쇼크를 받았지. 여자도 배울 수 있다. 우리 어머니도 40이 넘은 그런 어머니한테 딸 낳아달라고 하니까 우리 엄마는 곤혹스럽지. 그때 돼서. 그런데 이제 내가 나왔어요. 그때 아버님 연세가 54살이셨을 거잖아요. 야 진짜. 시절에 54살이. 세상에. 그러니까 또 내가 굉장히 영리했던 모양이야. 그러니까 아버지가 이제 나한테 홀딱 아주 갔지. 그러니까 우리 엄마는 나를 갖다가 업어주지를 못하니까 내 다리가 오다리가 아니야. 나도 이제 계속 갖고 다니니까. 그러니까 나도 미스 코리아 키만큼은 미스 코리아가 되는데 예, 그런데 못 먹어서 키가 안 자랐지. 여러분 초근 목피라는 얘기 들었어요? 뭔지 알아? 네? 초근 목피. 초근 목피. 모르겠어요. 이게 뭐예요? 초근 목피가 뭐냐면 소나무 있잖아요. 네. 소나무를 나서 탁 치면은 그 껍질을 벗기면 달콤한 물이 나와요. 그것을 먹었어. 슬퍼. 일본 사람들은 집에 들어와서 쌀 있으면 다 뒤져갖고 저기 녹그릇이니 뭐 이런 거. 하여튼 그런 거 다 공출이라는 미명하에 다 뺏어가고. 그러니까 나라 없는 서름이 얼마나 큰 건지. 내가 그때서부터 나라를 지켜야겠다는 생각이 든 거야. 그러면 그렇게 힘들었던 당시에 어머니께서 주변 분들에게 워낙 많이 베푸시고 사셨다고요? 우리 어머니는 얼마나 저건지 장달에 그 어려운 그 6.25 나던 해에 시루떡을 갖다가 해가지고 찰시루떡 그걸 돌렸는데
배고픈 사람 찰실떡은 약보다 더 중요한 거. 냄새만 맡아도 아주 지금 생각해도 행복하죠. 맛있겠다. 배고파요 저희. 식빵 먹고 싶다. 시루떡 가져오라고 그래야겠네. 그래가지고 나도 모르게 돌리셨어. 학교 갔다가 오니까는 네. 동네 아주머니들이 날 보더니 아 학생 때문에 우리 떡을 잘 먹었어. 잘 먹었어. 그러고 자꾸 그러는 거야. 그래서 난 별시시 웃고만 들어왔어. 그랬더니 그러면서 엄마 웬 떡이야? 뭐 떡을 했다며? 그랬더니 엄마가 하는 소리가 누구든지 오면 배고프게 해서 보내지 마라. 저 이 6.25 때 모두 사람들이 배고프고 그때는 부황이라고 그래서 이 얼굴이 붓고 말이야 누렇게 뜨고 그러는 거. 그걸 알아요? 몰랐지? 저는 그냥 부어 있어가지고. 그걸 잘 먹어서 본 거야. 네, 잘 먹어서 부어가지고 저는. 그때는 밥 먹고 가라는 소리가 굉장히 고마운 소리야. 어릴 때부터 이렇게 어머님의 영향을 많이 많이 받으시죠. 받으셨나 봐요. 베풀면 삶이. 다 돌아온다. 주변 사람들이 다 이렇게 도와준다 이걸 배우셨구나. 네. 제가 쭉 듣다 보니까 야, 그 어려운 상황에서도 그래도 공부를 해서 서울대 법대까지 들어가셨잖아요. 그 법대까지 들어가셨는데 또 사법고시를 하시다가 중간에 안 되셨는데 그때 정말 힘드시지 않았나요? 네. 나도 힘들었죠. 나는 또 병까지 들었습니다. 병이 아, 시험 떨어지고 병이 드신 거예요? 그렇죠. 무릎 아프고 루마티스 비슷하게 다리가 이상이고 그래서 계단도 못 올라가고 뭐 그래서 한참 고생했어요. 그러다가 신문기자가 된 거예요. 선생님, 그러면은 그렇게 해서 경제기자가 되셨는데 보니까 사진을 보니까 주로 재벌들도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재벌 말고 다른 취재 중에서 기억에 남는 취재가 또 뭐가 있습니까? 많이 있어요. 네, 뭐 좀 사회적인 문제. 그때 공단 근로자들도 생활이 참 쉽지가 않았다면서요? 그때 구로공단에 갑자기 공장에 세우니까 기거할 장소가 없어. 그랬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했냐면 열찻집이라고 그래가지고 방에 50개를 만들어. 만들어가지고 그거를 낮에는 밤에 야근한 남자 직공들이 자고 네. 같은 입을 쓰고 밤에는 여공들이 자. 그러면 가정교육도 못 시키고 학교 교육 못 받고 그러면 걔들이 갈 곳이 어디야. 아, 정말. 그래서 이제 내 친구 중에 하나가 도지사를 하다가 나한테 왔어요. 네. 노동청에서 할 일이 뭐냐 하고 물어보더라고. 네. 그래서 구로공단을 가라. 밤 10시쯤 가라. 선생님이 직접 보셨던 장면이 있으니까. 네. 아, 선생님이 그렇게 해서 지금 정말 화려했던 기자 생활 말씀을 들어봤는데 사실 기자 월급이라고 하면 저도 이제 방송국에서 일을 하다 보니까 언론사 월급이 얼마인지 알거든요. 아, 어떻게 해서 선생님께서 몇백억대 자산가가 되실 수 있었는지 저희가 어찌 된 일인지 이제부터 좀 알아보겠습니다. 뒤에 화면을 봐주실까요? 진짜로. 우와. 통장 3개가 나왔어요. 저거 진짜 통장이에요? 아니면 그냥 그래픽 그린 거예요? 옛날에는 옛날엔 저랬나 봐요. 옛날에는 있었잖아요. 지금은 우리은행이에요, 저게. 상업은행이 우리은행이 전시 네. 상업은행이. 아 그래요? 이 통장 뭔가요? 통장이 3개? 네. 3개? 3개. 우리 아버지가 자기가 나를 쉰이 넘어서 낳았기 때문에 항상 학교를 마치고 나서 자기가 죽었으면 좋겠다. 염원이야 그게. 그리고 또 시집갈 때 적어도 그때 혼수라는 게 중요했잖아요. 나는 3살 때부터 혼수를 우리 어머니가 장만했으니까 그때는 그랬어요. 그리고 하나는 자기가 돌아가면은 장례식 비용으로 써라. 그러니까 3개 통장을 남겨주셨는데 네. 얼마 있었어요?
제일 궁금한 게 저거 얼마 들었는지. 저기에 막 1,000억. 그렇게 안 들었어. 당시 하나당 50만 원씩 통장에 들어 있었다고요. 맞나요, 선생님? 네. 그래서 1968년에 50만 원이 지금으로 치면 1,400만 원 정도의 금액이라고요. 하나당 1,400만 원. 그랬구나. 네, 하나당 1,400만 원씩. 3, 4, 12, 4,200만 원. 금수저 아니세요 혹시? 금수저? 사실 금수저 모르시죠? 금수저까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부모님께서 자금이 기둥 3개를 남겨주신 것만은 확실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국유재산을 갖다가 5원짜리 땅을 샀어. 그래서 이제 땅을 샀으니까 뭐라도 해야 할 거 아니야. 네. 그래서 이제 주말 농장처럼 트럭터를 사가지고 네. 그때는 그 면허를 따야 트럭터 운전면허를 따야 트럭터를 살 수 있어요. 네. 면허 따셨다고요? 땄지. 따셨죠. 이 당시에 선생님께서 목장 사업을 처음으로 시작하신 거잖아요. 주말 농장이 주말 농장, 이중 생활을 하시던 그 시절, 그때 당시에 찍었던 사진이 있다고 합니다. 함께 보실까요? 와. 기자도 하시면서 저렇게 소도 키우고 그러신 거예요? 네, 주말 농장을. 야, 박영진이 소는 누가 키워? 그랬더니 선생님이 키우고 계셨네. 아니 근데 저 뒤에 아이 목부야 누구는 일꾼들이야. 일꾼들이요. 아 직원들. 직원들이고. 그럼 혼자 저렇게 직원들을 거느리고 그냥 사업을 하신 거예요? 야 대단하시다. 그러면 이중생활처럼 주말 농장을 하시다가 네. 언론사를 이제 그만두신 다음부터는 전업으로 목장 일을 하게 되신 건가요? 네. 방송, 신문, 통신 등 전근대적 취재 방식을 개선, 건전한 공공의 방송 체제를 갖추도록 한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목장에 가서 하루 종일 있기가 아주 거북하더라고. 그렇겠죠. 내가 실업자니까 여러분 실업자 된 적 있어? 아. 잠깐씩. 조금씩 그러는데 내가 실업자 되니까 산에 등산 가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았어. 왜냐하면 집에서 나가니까 일단은. 그리고 저녁에 들어오니까. 갈 데 없었어. 그래 그 이제 할 때가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내가 갑자기 그러는 거야. 생각이 나는 거야. 네. 이건 아니야. 내가 일할 터가 있는데 남들은 그것도 없는데 나는 일할 터전이 있는데 왜 내가 그 일할 터전을 버려. 그래가지고 이제 목장에 매달리기 시작했지. 그때는 구두를 신기보다는 맨발이야. 그리고 똥을 이게 뭐 밥줌을 못해야 돼. 이게 마음대로. 그리고 트럭타를 몰아야 되고. 그러면 그 당시에 법대생일 때도 안 입으셨죠? 정말 말로만 그 난닝구를 입고서 일을 하셨겠네요. 거의. 난닝구야 입을 수가 없지. 그래도 양반의 딸이 어떻게 난닝구만 입어. 맨발이었지만 그래도 저렇게 평소에 그래도 저게 꽃무늬 정도 얻는 게 근데 소돼지가 몇 마리나 있었나요? 몇 두? 몇 두? 처음에는 우리 저기 한국일보에 주간 한국극장이 있는 김은 씨가 있는데 그 양반도 주말 농장처럼 용인에서 땅을 사서 그걸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돼지를 키우기 시작했거든 주로 그 양반은. 그래서 하루는 나한테 전화해가지고 지금 수돼지가 2마리가 있는데 아주 보기는 이쁘지만 말이야. 걔네들 살해 뽑는 거 엄청나. 그렇지. 공짜로 줄 테니까 2마리만 가져가. 그러고 준대. 그러더니 구워 먹든지 삶아 먹든지 뭐 마음대로 하라고 막 온갖 푸념을 다 하면서 가져가래. 근데 나는 그때 자동차도 없거든. 네. 그거 어떻게 가져가? 어떻게 하셨어요? 돼지를 얻고 올 수도 없고 안고 올 수도 없고. 타고 올 수도 없고. 그런데 명동에 그 나보다 연배가 높으신 분인데 네. 나한테 전화가 왔어. 나 코티나 샀다. 그러고 자랑을 해. 코티나 뭐예요, 코티나가? 코티라가? 코티나가 네, 코티나. 우리나라 처음에 온 게 현대에서는 뭐지? 포니? 그 폰이고. 근데 그게 그 기아 아니 폰이 다음에 나온 거야. 그래서 돼지를 어떻게 갖고 오셨냐고. 거기다 글쎄 그랬는데 그거다. 이제 내가 그랬지. 나 지금 말이야 차가 필요한데. 네. 근데 나 지금 용인에서 돼지 2마리 싣고 가려는데 세차에다 그런 거 요구하면 안 되겠지? 그랬더니 아이 무슨 상관이 있어? 네가 해야 되는 건 난 다 해주고 싶어 그래. 서로 배포가 맞으셨군요. 사람이 자기네. 돼지를?
그래서 뒤 트렁크에다가 볕 가만히 깔고 돼지 2마리를 용인 농장에 가서 실었어. 그리고 와가지고 얼기설기전 거기 우리에다가 네. 2마리를 넣고. 그렇게 해서 돼지 2마리로 시작을 하셨는데. 그랬더니 우리 어머니가 아가야 저기 암소를 사면은 그게 24개월 안에 네. 새끼를 낳아. 그러니까 그 정도는 키울 수 있으니까 가자 하자. 그래서 수원장에 네. 겨울 추운 겨울에 가서 트렁크에 넣고 오셨나요? 트렁크에 또 트렁크에. 넌 트렁크에 안 들어가. 안 들어갑니까? 맞아. 선생님 그래서 돼지 2마리랑 소 3마리로 거의 시작을 하셨다고 들었는데 나중에 몇 마리로 불어나게 됐나요? 돼지는 천두. 천두? 그리고 소는 네. 한 200마리가 됐는데 아까 얘기했지. 소는 지가 나온 다음에 2년 후에는 새끼를 낳는다고. 네. 그러니까 얼마나 부러지겠어? 아니 그러니까 결혼도 말이야. 안 하시고 어떻게 그 많은 소 돼지를 혼자 다 키우셨어요. 너무 못 대단하시다. 거뒀지. 그리고 나도 젖 먹이고 나는 수의사노로까지 했지. 수의사노릇을 안 할 수가 없잖아. 네. 병 나면 말이야 그거 하고. 여장부시네요. 네. 그래서 그 200마리가 한 몇천 마리까지 늘어나게 된 건가요? 몇천 마리까지는 안 하고 그랬는데 이제 저 시장이 좁으니까 과잉 생산만 되면 쫓다기야 다 막. 그래가지고 크리스마스가 됐는데 이 시골에서 가져올 돼지들이 트럭 안에서 내리지도 못하고 다 얼어 죽었어. 장작개비처럼 딱딱 굳었어. 그러니까 트럭을 버리고 도망가는 사람이 많았어. 그리고 그 다음에는 우유 파동이 나서 네. 그 중량천이 우유로 덮었어. 돈이 안 버린 되니까. 거예요? 그렇지. 양쪽 농가에서 생산한 우유는 하루 이상 보관할 수 없기 때문에 우유 회사에서 가져가지 않으면 농민들은 우유를 이렇게 버려야 합니다. 거기에 중량천이 하얗게 됐었어. 그럼 그런 걸 어떻게 그 상황을 어떻게 이겨내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때 국군 장병한테는 우유를 급식시켰어요. 정부 예산으로. 그런데 국민학교 아이들한테는 안 시켰어. 그래서 애들이 말이야 못 먹어서 이 얼굴에 버듬이라는 거 있잖아. 버듬이라는 얘기 알아? 저는 그냥 부어 있어가지고. 나 왜 알지 버짐? 버듬이 이렇게 있었어, 그렇게 자라셨어요? 영양실조를 해가지고 여기가 네. 뭐가 생기는 거야. 반점 하얗게 막. 비슷하게. 그렇게 생기고 그랬는데 이제 내가 이거는 이게 정부 차원에서 해야지. 네. 이건 민간 차원에서 할 수는 없다. 얘 쫓아갔지. 그랬더니 가을이야. 농림장관이 가서 배배기를 하고 장관이 배배기에 소소소소하거든. 그거를 하고 와서 얼굴이 저기 새우 튀긴 것처럼 빨개졌어. 이렇게 왔어. 그래서 날 보더니 뭐 아이디어 있어? 그래 그래서 이 나라 행정이 완전히 말이야 진짜 기자들 말 막 하잖아. 돌대가리 행정이야. 어떻게 해서 네. 냉해가 들었다고 달러를 들여서 썩은 쌀을 사오면서 쌀보다 영양가가 훨씬 많고 몇 배가 좋고 학교 아이들한테 먹이면은 정말 무럭무럭 자라서 할 아이들한테 급식을 안 시키느냐. 그랬더니 이 친구가 네. 내가 문교장관도 아닌데 농수산부 장관이 어떻게 거기서 국무회의에서 얘기하니 그러더라. 그래서 내가 국무회의는 뒀다 국 끓여 먹나 그랬어. 막말로 막겠지. 아유, 네. 왜냐하면 되죠. 기자는 막말 할 수 있잖아. 잘 생각해봐. 이게 나라가 흥하고 망하는 거야. 너가 공무원이면은 네. 잘해야 돼. 너 그 자리에 있을 때는 네. 진짜 국민의 이게 돼야 된다. 그랬더니 그 친구가 네. 전국 국민학교 교장들한테 친서를 보냈어요. 그래서 그 교장들이 아침 조회 시간에 운동장에다 학생들을 모아놓고 친서를 읽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학부형들이 느끼는 게 있고 그래서 호응이 잘 돼서
학교 급식을 하기 시작했죠. 그래서 그게 이제 체력 증진의 원동력이 됐죠. 네. 저희 다 초등학교 때 급식. 어렸을 때 우유급식. 서울우유에서 나온 그 녹색 맞아요. 고 와서 우유당권. 있었어요. 유민상 씨는 몇 개씩 드셨나 봐요? 저요? 아니요, 몇 개씩은 못 먹었어요. 돈 내긴 돈 내는 거 저 했잖아요. 하나씩밖에 못 그때 돈 먹어요. 냈었던 것 같아. 근데 이제 안 먹는 애들 있거든요, 그 중에. 맞아요. 남으면은. 안 먹니? 그럼 줘. 해가지고. 어쨌든 저희가 이렇게 건강하게 자랄 수 있었던 게 선생님의 지분이 상당히 있다는 것 감사드립니다. 선생님 덕분에 제가 이렇게 됐습니다. 저도 이렇게 됐습니다. 훌륭하게 됐다는 얘기죠. 네. 선생님 근데 그 목장이 뭐 소 뭐 몇백 두, 돼지 1000두 이렇긴 했지만 그것만으로 지금의 이렇게 기부를 많이 하실 수 있는 근거가 됐을 것 같지는 않거든요. 또 어떤 사업을 뒤에 하셨어요? 그거는 얘기가 하면 좀 긴데 길 것 같아요. 이제 궁금해요. 그때 우리 땅이 경인고속도로 그 인터체인지가 된다고 소문이 들어왔어요. 그리고 측량도 땅이요? 했고. 그래서 한 14,000평 되던 게 10,000평이 들어가게 됐어요. 그래서 내가 우리 친구한테 전화를 걸었지. 야, 나 지금 이거 인플레는 되는데 그 돈 몇 푼 있는 거 그거 뭐라도 사야 되겠는데 은행에 뭐 유인물금 좋은 거 있어? 그랬더니 좋은 건 있는데 그게 참 힘들어. 그래. 뭐가 힘들어? 그랬더니 말이야. 21차 경매까지 나갔는데 근데 그 산 사람이 나 이 물건 못 쓰겠어 하고 다시 환불을 해서 도로 물렸어요? 도로 물렸어. 그럴 적인가 개 뭐야? 그 엉걸 아닙니다. 빚 좋은 개살구? 빚 좋은 개살보다 더 했지. 개털? 그래. 아주 형편없는 물건이 됐는데 그걸 듣고 보니까 이게 돈이 되겠다. 그게 여기 있는 여의도 백화점 네. 거기죠? 여의도 백화점이요? 법원 행정처 하자는 친구가 내 동기생인데 너 그 구분 소유자 소유권이 많은 빌딩은 용도 변경이 안 돼서 사무실로 쓸 수 없고 꼭 백화점으로만 써야 되는데 구분 소유자가 380명이야. 이게 이거 가지고 어떻게 해? 그래가지고 이제 내가 이걸 어떻게 했냐 했더니 그거는 이제 상공부, 서울시, 구청에서 2번 도시 미관 심의를 거쳐야 되는데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정말 관문이 많았군요. 그래요. 그래서 내가 그때 이 발에 말이 이상한 게 다 생겼어. 그때 하도 뛰어다니는 일주일 동안. 그래서 용도 병역을 했어요. 성공하셨어요? 그렇지. 나는 5층 하나만 샀지. 한 층을 다 사셨구나. 한 층을 아예 다. 그런데 거기 들어가 보니까 5층에는 전기불도 꺼졌고 또 이런 집기가 다 뜯어졌어. 하나도 성한 게 없어. 하나도 쓸모 있는 게 없어. 그러니까 다 부셔내야 하잖아. 뭐를 주더라도. 근데 철거를 하려니까 2천 내지 3천만 원을 달래. 내가 그 돈을 그렇게 허프게 쓰면 안 되잖아. 그래서 매일 백화점으로 나갔어요. 놀아도 거기 가서 놀아야겠다. 그리고 불 꺼진 컴컴한 방에만 가서 이렇게 보다 보니까 딱 눈에 들어오는 게 있어. 아, 이거 철거 2천, 3천 줄 필요 없다. 드라이버하고 바로하고 그리고 사다리만 사면 되겠다. 오, 설마 직접 하셨어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액세서리가 많잖아. 이런 전동기계 이런 거. 이게
드라이버 하나 가지고 다 뜯겨주는 거야. 별거 아니야 이거. 뭐 그런 거를 뜯어서 다 한쪽에다 다 넣고 보물장사 불러서 신주를 신주대로 팔고 고철은 고철대로 팔고 해가지고 그때 몇백만 원을 벌었어. 저거를 돈 주고 하는 게 아니라. 오늘 와. 그러니까 청급이 안 들어갔지. 그렇게 해가 하고 청소시키고. 그랬더니 건물값이 처음에 그 분양가격이 600만 원짜리인데 네. 300만 원까지 떨어졌다가 그래서 내가 300만 원에 그 나오는 걸 나오는 대로 샀어. 내가 저기 지금은 말이야 빌딩의 3분의 1을 내가 생각하고 있어. 3분의 1이요? 상당히 높은 건물 제가 알기로 14층 건물로 알고 있는데. 그때부터 내가 돈 때문에 올라가기 시작한 거야. 그냥 당시에? 시간이 가면 돈이 계속 들어오는 거네. 그냥 탁탁 꽂히는 거네요. 그렇지. 저는 궁금한 게 선생님 왜 결혼하지 않고 지금까지 이렇게 혼자 계신지. 학교 다닐 때는 연애도 했지. 인기 많으셨다면서요. 많았지. 많으셨을 것 같아. 여학생은 몇 명 안 되고 여학생이 얼마 안 돼서. 남학생들은 1200명이나 되니까 하여튼 우리가 지나가면 말이야 위에서 말이야 이렇게 쳐다보고 말이야. 그럼 죄송한데 진짜 궁금한데 그럼 몇 학번이신 거예요? 56년도 입학이지. 5, 6. 서기로. 5, 6학번이신 거네요. 5, 6학번은 뭐 아예 뭐 몇 학번이세요? 애기지 뭐. 애기 학번은 뭐하러 애기. 아 근데 왜 이렇게 혼자 계속 사시는 거예요, 선생님? 독신주의자. 지금 혼자 사시는 중이세요? 아니 네? 지금 남편이 있어요. 남편분이요? 저한테 얘기 안 하시고 언제 이렇게. 어쩜 약간 반지가. 계속 눈이 너무 아파요. 이거 결혼 반지인 건가요? 결혼만이지. 이게 예물이지. 언제 하셨어요, 선생님 결혼? 2년 좀 넘었지. 어머나. 어머 신혼. 신혼 지금 진짜? 깨가 쏟아질 때네요. 깨가 쏟아질 때. 늙어서 깨는 안 쏟아지고 나한테는 지극정서 인사냐. 나오고 있어요. 전통婚례를 하셨군요. 어머 신랑분이. 진짜 축하드려요. 어머나. 어머 인상이 너무 좋으시네요, 부부께서. 너무 야. 연지곤지. 아이고. 두 분 다 진짜 어머나. 뭐야. 아니야, 나 한 50대 정도밖에 안 보여, 진짜. 저를 뽑으시라니까요. 50대라뇨. 아유 고이다. 어머. 와. 화보를 찍으셨네요. 와. 이야, 대박이다. 아니, 신랑분이 입이 찢어지시고 그냥 아주 너무 행복해 하시는데. 진짜요. 아니 어떻게 만나셨어요? 서울 볼 때 동기 동창이야. 아, 동창이세요? 아니 그러면 혹시 첫사랑이신가요? 내 첫사랑은 아니지. 그러면 남편분의 부분의 첫사랑? 모르지 그 사람은 내가 첫사랑인지 모르지만 나를 첫사랑으로 생각하는 사람은 많아. 왜냐하면 내가 학교 다닐 때에 38kg에 야들야들하고 청순 가련형이었거든. 38kg요? 세상에. 와. 진짜 내가 마르셨어. 대학 3학년 때 38kg였어. 어이구, 세상에. 그때 아름이셨구나. 이게 늙으면 이제 외롭잖아. 그래서 골프라도 해서 운동이라도 해야 되는데 골프장에 가서 이제 자기가 골프 꽂아주고 티 꼽아주고. 공 놔주고 그러고 치라고 그래. 와, 그건 부부 사이에도 잘 안 하는 건데. 안 하는 거예요? 그러세요? 그리고 오비가 나면 저 뱀이 나오는 거기까지 쫓아가서 공 다 쏟아주고. 이야, 약간 노력하셨던 것 같아요. 매너. 이게 있었네, 마음이 이미 있었네. 그때부터. 그리고 내가 소송하고 뭐 어쩌고 저쩌고 할 때 저거 하면은 자기가 앞장서서 다 해. 썸을 너무 오래 타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좋잖아. 그리고 이쁘고. 하여튼 그러다가 이제 됐는데 저 양반이 이제 상처를 했어. 네. 그러니까 그렇게 불쌍해 보일 수가 없더라고. 여자는 말이야. 예.
과부로 살면 은이 소말이고 남자는 이가 소말이잖아. 이가 서말이다. 이수도 찾아야 그러니까 모두가. 머리 많이 가려우시겠네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요즘에 좀 긁어드릴게요. 내 각질이 서말이야 이게. 요즘 시대가 잘 씻으실 거예요. 그럼 이제 나이도 이제 어느 정도 좀 이제 있으시니까 양자 계획은 어떻게 아 참 거 형님 거. 양자로 왜 해? 양자로 왜 해? 여쭤본 거예요 그냥. 아니 나이가 많으니까 마음에 담지 마시고요. 마음에 담지 마시고 그냥 여쭤본 거예요. 그냥 늦었답니다. 나이가 많으니까 누구를 키울 능력이 없어. 아 저는 다 근데 컸거든요. 요새는 아 저는 다 근데 컸거든요. 요새는 말이야. 우리 집에 유익견이 하나 들어왔는데 요놈 재미 때문에 내가 살아. 키우나에 밀리셨어요. 지와와. 네. 그래가지고 몸몸에 길러보세요 그러면. 전용 드리겠습니다. 개만도 못한. 아니 지금 쭉 들어보니까 농장부터 해가지고 지금 또 건물 부동산도 하셨다가 그러니까 부자 되는 노하우를 쭉 쌓으신 것 같은데 정말 좀 부자 되는 노하우 좀 알려주실 수 있는 거 있습니까? 좀 저도 이제 좀 먹고 살아야 준비를 해야 되는데 관심이 많거든요. 저도 이제 노후를 준비해야 돼서 그중에 하나만. 부자 되는 노하우 좀 네. 있으시면 나한테 자꾸 와. 그리고 밥도 좀 사고 혼자만 먹지 말고. 과외를 받아라 혼자 선생님께. 먹지 말고 과외를 받아라. 밥을 사시래요. 어떻게 뭐 단톡방 하나 만들까요? 단톡방. 저희도 알려주세요. 나는 내 경험을 팔지. 그러니까 이 경험을 좀 조금 노하우를 조금만 알려주신다면. 우선 정직해야 돼. 정직해야 돼. 그리고 위기를 전화위복으로 만드는 그 마음과 그리고 남의 말을 존중하고 또 내 주변에 믿을 만한 친구가 많아야 돼. 이 인간의 좋은 한마디 한마디가 그 사람이 인생을 바꾸는 거야. 맞아. 인간관계가 나쁜 사람은 늙어서도 고달프고 젊어서도 그래. 우리나라에 싸가지 없다 그러지? 싸가지 없는 놈들이 어릴 때 고생도 많이 하시고 되게 뭐 머리도 좋으시고 약간 되게 대장부 같으신 것 같아요. 네. 뚝심도 있고 맞아요. 자신감도 있고. 네. 네. 진짜 이렇게 해서 그 정말 어마어마한 돈을 버셨는데 이게 다가 아니라 또 한 번 큰 돈을 버시게 된 결정적인 사건이 있다고 합니다. 아이고. 어떤 사건인지 야. 사진으로 준비했습니다. 나도 모르는데? 이 뭐야 어디야? 어디야 하와이야 뭐야 진짜? 아니야 미국에 쌤 LA에서 10번 도로 타고 저기 1시간 반 정도 가면은 저 건물이 나와요. 저거 내 빌딩이에요. 저거 내 빌딩이에요. 저 건물이 내 거야. 근데 저게 소셜 시큐리티 빌딩이기 때문에 내가 가니까 성조기가 하늘 높이 흔들려. 바람결에 이렇게 하는데 그거 보니까 엽전이 말이야. 엽전이 미국에 와서 성조기를 가진 빌딩을 내가 소유자다. 그리고 연방정부가 내 임차인이다. 하니까 뿌듯하지 않아요? 와, 사이즈가 틀리네요. 저거 사신 거예요? 이건 뭐 쇼핑센터 수준 아닌가요? 저 얼마예요? 처음에 사실 때는 공식 질문 얼마예요? 저 궁금해. 살 때 얼마였고 지금 얼마고? 진짜. 저 건물에 들어간 게 840만 불 들어갔어. 얼마야? 40만 불이면 얼마인가? 그때 당시에 840만 불. 그러면 한 10억 가까이 되겠네요. 10억? 10억? 90억. 840만. 100억 얘기를 잘못했어요. 10억이라니. 내가 100억을 사는 축하드리겠어. 그런 거에서 그냥 90억, 100억 정도 되는 거예요? 네, 100억을 공개한 글씨 써요. 그런데 저게 한 달에 임차료가 네. 32,300불이 나왔어요. 32,300불이 나왔어요. 32,300원. 그러면 4천만 원, 4천만 원, 5천만 원. 4천만, 5천만 원. 그때 돈 4천만 원 정도 되는 거 아니야? 2007년인가 8년인가 샀어요. 그럼 그렇게 오래 안 됐으니까 뭐 지금 돈 이렇게 할 것까지는 없네. 여기 제가 타이밍을 정확히 모르겠지만 볼수만 2008년이면 네. 미국 부동산 가격이 네. 팍 빠질 때잖아요. 아, 빠질 때예요? 금융위기인가요, 금융위기다, 그때? 서브프라임 모기지다 그러면서 미국 부동산 가격 빠질 때인데 그때 사셨으면 정말 낮게 사셨겠죠. 이야. 이거 원래 뭐 하던 건물이에요, 그럼?
원래 정부가 오바마 정부 때 오바마가 소셜 시큐리티 빌딩이 미국 행정부예요. 아, 그럼 관공서예요? 관공서지. 우리나라 관공서를 동해나 도청인 같은 그런 건물이야. 오바마 대통령이 지금 세대로 산 거나 다름없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이 선생님 되게 돈 내고 들어가서 사는 거 월세 받고 산 거네요? 맞지? 다름없어요. 크게 얘기하면 그렇고. 어떻게 그런 거를 딱 단박에 결정하시는지 그 배포가 진짜 대단하신 것 같아요. 나는 그런 결단력은 있어. 그런데 한 번도 그게 실패해 본 적이 없어. 된 사람은 이게 또 되는 거야. 그 오바마 대통령이 뭐 들어와서 임차인이 된 이 건물을 기부하신 거잖아요. 이 어떻게 근데 보면 저거를 갖다가 사면서 보니까 미국은 자식이 없으면 상속인이 없으면은 내가 죽으면은 국가의 소유로 들어가요. 우리나라도 비슷해. 우리나라도 그래요? 근데 자식 많이 만들라고. 빨리 기부하지 않으려면은 만들어. 그러면은 미국계 되는 거예요? 소유권이 넘어간다는 거는 미국계 된다. 미국 정부에 귀속돼. 아, 그렇군요. 그럼 아깝잖아요, 그죠? 그랬는데 이제 카이스트에다가 기부할 생각을 했지. 카이스트요? 카이스트. 갑자기 카이스트가 나와요? 왜냐하면 내가 죽으면은 미국 정부로 들어가는데 그때 우리나라는 스칼라십을 받아야만 학교에 들어갔고 어렵기스레 미국 유학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카이스트가 생각이 나서 카이스트에 주려고 이제 카이스트라고 하니까 그걸 갖다 팩스로 카이스트에 보낸 거야. 카이스트에서 득달같이 나한테 전화가 오는 거야. 너무 깜짝 놀랐겠네요. 뭐라고 하던가요? 만나고 빨리 기부 좀 하라고. 당연히 빨리 하라고. 선생님 언제 답니까? 우리나라를 발전시키는 데의 원동력은 과학이다. 과학기술이 발전되는 것만이 우리나라가 살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나는 나라 없는 서름 속에 빠졌고 가난에 찌들한 세대를 살았고 그런데 우리나라가 잘 사는 거를 좀 보고 싶지 않겠어요? 젊은 사람들은 뜨거운 가슴을 가지고 살아야 돼. 나만 하면은 그건 소인배야. 그리고 모든 것은 젊은 사람들의 힘으로 나와. 그러니까 여러분도 그렇게 젊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어. 와, 정말 큰 그림을 본다는 거는 이 정도는 봐야 큰 그림을 보는 거라고 할 수 있고. 다시 물릴 생각은 없으세요? 응? 양자로 또 들어가시는 하면은 저희가 상속자를 정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어머니? 그렇죠, 어머니? 자연스럽게 어머니라고 하잖아요. 갑자기 도상으로 보이는데? 아니 아까 방송 전부터 양자로 들어가고 싶다고 그렇게 내 돈 때문에? 정말. 아예 그런 것만 있겠습니까? 그런 것만 있는 것 같아요. 또 같은 이씨고. 그런데 카이스트에 기부를 전격 결심하신 다음에 사실은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셨잖아요. 서울법대에서 조금 서운해하진 않던가요? 서운해할 정도가 아니야. 나를 아니 동창회에서 빼버린대. 협박까지. 아니 내가 서울법대를 당당히 입학해서 내가 졸업을 했는데 지네들이 무슨 권한으로 날 빼? 그러네요. 요새는 서울대학교 총종정회 회장이 나한테 짐 산다. 뭐 거기서 또 왔어요. 인터뷰 해갔어요. 어머 그러니까 이제 좀 화해 기분이 드는데 나한테 돈 얘기하려면 나한테 점심 사지 마시오. 나는 학교보다 소 커뮤니티 아니야? 네. 우선 우리가 힘있고 부강한 나라가 돼야 된다. 그거는 과학기술의 힘이다. 우리나라가 노벨상을 탈 정도의 수준은 돼야 된다고 생각해요. 노벨상. 우리나라에서도 그럼? 노벨상 나와야지. 당연히 나와야지. 우리나라 학생들이 머리가 굉장히 좋아요. 맞아. 그런데 그 학생들 머리 가지고 그 과학 교육을
잘만 시키면 뭐 어렵지 않다고 봐요. 그래서 네. 그렇게 많은 돈을 근데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선생님의 이 기운이 전달된다면 노벨상 가자. 가자. 아니 지금 저한테 만약에 그런 돈이 있다 그러면은 기부할 곳도 없다. 그러니까 물려줄 곳이 없다. 지금 현재 그런 상황이거든요. 저 장가를 아직 안 가가지고요. 예. 지금 그런데 자식을 낳아도 예. 아이한테 예. 재산 물려주면 그 아이 돼. 예. 왜냐면 애비가 얼마나 고생해서 번 돈인가를 알려줘야 그렇지. 되고. 그것도 그냥 알려주면 안 되지 또. 그렇지. 그거 예. 안 알려주면 걔가 예. 마약도 하고 뭐 이러해. 잘못하면 50이 되면 다 들어먹어. 맞아. 저는 만약에 저 이대로면은 그냥 난 그거 저렇게 기부 안 할 것 같고 어떻게든 돈으로 그냥 만들어서 에라이 하고 다 쓰고 죽을 것 같아요. 맛있는 거 사 먹고. 신나게 맛있는 거 먹고. 예. 그만 살쪄. 예. 다 쓰고 죽을 거다. 예, 그럴 것 같아요. 저는 정말 물려줄 때도 없고 자식도 없고 부모님도 안 계시면은 다 쓰고 죽느니 기부할 것 같긴 해요. 만약에 내가 나이가 들어올 저 때까지. 빌딩 마음에 들어요? 네? 저 빌딩 마음에 들어? 너무 멋지죠. 저 보면 계속 쳐다봤어요. 저도 마음에 듭니다. 네, 저도 내가 줄 제가 수가 먼저 없어. 말씀드렸어요. 이제 남의 손에 들어간 거야. 그러니까 중요한 건 캔슬이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계속 노리시는 겁니까? 장부 이런 중천금이야. 그래? 장부 이런 중천금. 이런. 그런 말 함부로 하면 안 여장부시네. 네, 여기 장부, 여장부. 여장부시네. 진심이신데. 우리 젊은이들도 선택해야 되는 순간도 참 많고 요즘에 너무나 힘든 시기를 살아가고 있거든요. 젊은 세대한테 들려주고 싶으신 말씀이 있다면 좀 마지막으로 말씀 들어볼까요? 사람들은 돈을 자기가 못 가진 거 혹평해서 더러운 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뭐 돈 때문에 그러냐고 그런 말이 비일비재하게 나오는데 사실은 돈만큼 귀한 게 없어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자기가 뜻을 가지고 이 성취를 하려면 돈 없이는 하나도 진전이 안 돼요. 그러니까 돈은 굉장히 소중하고 또 많이 있을수록 좋아요. 그런데 그 돈이 어떻게 쓰이느냐 거기에 따라서 그 가치가 달라져요. 그렇죠. 중요한 돈이죠. 가슴이 나도 뜨거워졌어요. 아유, 지금 열이 너무 나요. 저만 열나는 게 아니었나요? 저 지금 여기 마그마예요. 냉면 먹으러 가려고요. 여의도 백화점으로 갈까요? 선생님 거기로 갈까요? 냉면을 좀 먹어야겠습니다.